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속도를 잡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실업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위기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고생을 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무너졌나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돈도 많이 풀고 있었고 주식 시장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고 경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져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져야 다시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할 거니까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플랜을 이렇게 짰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전략을 약간은 이제 바꾸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월 달에 아니죠 12월 달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시작이 된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감염자가 확진자가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옆 나라니까 조심은 해야 한다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 신천지 신도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난리가 났다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아버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1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서 2월 달까지 제가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신천지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는 했는데, 미국에 그때 제가 한 2월 중순 정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월 20일경 정도에 그 사태가 벌어지긴 했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야 수치 조작을 좀 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조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도 중국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또 WHO에서도 그 정도까지도 심각하게 막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하다못해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가긴 갔었는데 와이프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프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이제 코로나가 한국이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도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마스크도 좀 준비를 하고 손 세정제, 손 소독제도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우리 와이프조차도 그냥 감기 바이러스인데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리고 미국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넘어오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조심하라 그런 말도 없었었고 잡을 수 있다 그런 말 했었었고 그냥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순식간에 퍼져나갔잖아요. 한 3월 정도 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LA도 그랬었고 뉴욕도 그랬었고 뭐지 하다가 엄청나게 퍼지다 보니까 봉쇄까지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방심했던 거죠. 중국은 또 먼 나라니까 또 딴 얘기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한국이야. 또 한국은 대처를 잘했잖아요. 또 한국이 또 대처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대처하는 거 보니까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던 거였었고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큰 오산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의 이런 우리 성격과 습성과 미국 문화와 관련된 미국 사람들의 습성은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 분들이야
제가 2월 달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막 마스크 착용하고 계셨었고, 신천지로 번지지 않았음에도 마스크 다 착용하셨었고, 나름대로 막 조심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심하자, 조심하자, 서로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은 그런 거 막 없었어요. 마스크 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마트에 가면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죠. 우리가 감염이 비말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감염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심각한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성격이에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게 이제 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의료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은.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많이 아셨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열이 나네, 감기 증세가 있네, 그러면 동네 병원에 가서 내가 좀 열이 있네요. 그럼 의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뭐 몸살 감기일 수도 있고 뭐 독감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검사 한번 맡아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테스트도 받고, 또 코로나 테스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람들이 병원 자체를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자체를 가면 돈이 비싸니까요. 응급실을 간다고 하면 뭐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뭐 1, 2천 불은 그냥 나오고요. 만약에 어전 케어라고 해가지고 응급하게 가는 개인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 병원들이 24시간 운영하긴 하는데,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해도 1, 200불. 그냥 간단하게 가서 감기약 좀 항생제 처방해주세요 하는데도 1, 200불, 1, 2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아프면 병원 갈 생각, 클리닉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 여기는 약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가가지고, 뭐, 타이레놀이네, 뭐, 해열제네, 뭐, 기침 감기약, 막 이런 거, 감기약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사다 먹고 말아버리죠. 근데 하다못해 자기가 코로나가 걸렸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그래도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또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가 의심이 돼도 그냥 감기약 먹고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설마 코로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퍼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을 퍼뜨릴 수가 있고, 그 가족이 또 다른 일을 하러 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퍼뜨릴 수도 있고, 마스크도 안 했으니까 몇 달 동안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다 퍼뜨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내가 코로나라고 의심이 가면 병원을 가서 좀 진단을 받아서 빨리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보고, 내가 양성이면 큰일 났구나, 내가 주변에 접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를 하고 내가 코로나 테스트 양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테스트를 받아봐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의사를 찾아갈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또 테스트를 받을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를 받으려고 해도 주마다 또 다르겠지만 또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처방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이 자체가 미국 의료제도의 폐해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의료제도가 한국처럼 잘 돼 있고, 그냥 동네 병원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열 체크도 할 수 있고, 코로나 테스트도 받을 수가 있고,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조그만 증세가 있어도 혹시 모르니까 바로 가야지 하고 동네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무증상 환자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마트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막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자연스럽게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수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이 코로나로 위기 대처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넘기도록 했다, 나라를 구했다, 이런 플랜으로 뭐 재선을 도전을 했기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로는 재선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플랜을 바꾼 게 이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 약간 플랜을 바꾸고 캠페인에 이런 계획을 바꾼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서고 막 지금 이제 문을 열게 해달라, 이제 다 셧다운을 걸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코로나보다도 우리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픈하게 해달라, 이제 데모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트럼프 자체가 이제 경제 대통령으로 이 플랜을 바꿨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쪽 이제 경제 위기이신 분들을 좀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는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걸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코로나보다도 이 경제 위기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투자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경제 대통령, 그래서 내가 경제를 살렸다 하는 걸로 이제 재선에 승리를 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약간 이제 좀 짱구를 굴리는 것 같은데, 일이나 저래나 코로나 쪽이나 경제 쪽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주변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 지금 셧다운 해놓고 이게 다시 뭐 비즈니스를 오픈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지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경제가 풀리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한국은 위기 대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원인은 크게 보면 뭐 다른 원인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원인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초기 대응을 잘못했던 거고요. 초기에 너무나도 방심을 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확산을 더 잡지를 못하고 더 크게 키운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너무 잘했잖아요. 뭐 신천지 분 한 분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셨지만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해서 정부에서 너무나도 이걸 잘 잡아냈고, 또 질병본부에서 너무나도 잘 해내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의료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적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테스트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시고, 지금도 해 나가시고 있지만 극복을 잘 해 나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이번에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야죠. 그리고 많이 바꿔야 하고요.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는 뭐 좌뇌 우뇌 뭐 따로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 지도자의 역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월달 정도에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초기 대응을 잘하고 더 심각하게 대처를 잘 했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후회는 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미국은 조금씩 이제 대처를 해 나가는 거고요. 또 한국은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니까 이제 완벽하게 극복을 해낼 때까지 조금만 더 조심을 하시고, 전 세계에서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대단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또 한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많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이뤄놓은 것이니까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많이 힘을 내시고, 미국이나 전 세계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지만 그래도 한국은 어떤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좀 힘을 내셔서 이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살림하는 미국아빠 제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